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공공의료기관에 매년 반복되는 적자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이대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에서 홍성과 공주의료원이 A등급을 받은 쾌거를 이룬 데 대해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의료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기관의 노고에 박수도 보냅니다. 이처럼 충남의 일부 공공의료기관이 도민의 건강과 지역사회 의료 안정망 강화를 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최근 천안의료원에 관하여 부적절한 채용 절차에 대한 공익 제보를 접수받고 공공의료기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 공고 없이 임시직 이송요원 2명을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뒤 2달 뒤인 5월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 출자 출연 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르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해야 하며 근무 기간이 짧은 즉 3개월 미만의 경우는 3일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일 이상, 5일 이상 공고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최소한의 채용 절차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료원의 경우 직제 규정상 임시직 채용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핵심은 임시 직원 채용 가능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채용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절차 없이 인력을 채용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중대한 행정상 문제이며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채용 현황을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임시직 채용 내역은 제출 자료에서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정보를 생략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보기 어렵고 의도적인 정보 은폐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절차는 신뢰를 지키는 핵심 기준이어야 합니다. 만일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인력을 채용하고 관련 자료마저 누락하거나 축소한 일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구직자들에게 꿈과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 것이며 그 자체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절차 무시에 의해 기회를 박탈당한 이가 있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을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충남 도립대학에서도 채용 절차 관련 논란으로 총장이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충남 공공기관 절반에 걸쳐 공정한 절차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절차 무시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계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천안의료원의 공사 및 수선 내역을 살펴본 결과 같은 기간 동안 많은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 달까지 외래 및 점검센터에서 총 23건
약 1억 3,200만 원 규모의 공사가 수선비 명목으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공사가 입찰 없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공사를 무더기로 수의계약 처리한 것은 전형적인 계약 쪼개기이자 수의계약 남용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는 당일 공사나 사업을 부당하게 분리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이를 방지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의료원은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의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여러 건의 소액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이는 법령 위반 소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업체에 대한 평준된 계약 집행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천안의료원이 진행한 약 1억 1천만 원 규모의 종합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비에도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르면 설계비는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해당 공사에 적정한 설계비는 직선 보관법을 적용하여 17.24%인 1,913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천안의료원에서는 설계 용역비로 3,3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약 1,400만 원 이상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안의료원에서 드러난 이 같은 수의계약 남용, 부당한 분할계약, 특정 사업의 계약, 설계비 과다 지출에 대해 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의료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의 최근 법인카드 내역, 집행 내역 검토한 결과 공식적인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유관기관장이나 공적 업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민간 기업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화환이나 선물을 전달한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이 과연 의료원의 공식적인 직무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집행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 추진비 및 관서 업무비의 과도한 집행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천안의료원의 예산서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는 2,720만 원, 관서 업무비는 2,64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1, 12, 2개월 동안 약 1,449만 원, 25년 1월부터 4월 4개월 동안 약 3,147만 원, 원장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업무 추진비로 무려 4,586만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 약 90% 증가한 수치이며 23년, 24년 두 해 전체 사용액과 비교해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임 원장 취임 이후 집행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신임 원장께서 취임 후 외부 기관과 직원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여 간담회를 활발히 개최한 점은 적자수렁에서 허덕이던 천안의료원이 빠르게 회생하는, 새롭게 변모하는 의료기관이기를 기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작년 천안의료원은 임금 체불 위기까지 거론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부임한 원장이 마치 황제 예산을 사용하듯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집행하고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적 인맥 중심의 집행 행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천안의료원이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역할 부재와 더불어 병원장의 취임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메우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업무 추진비와 간소 업무비 과다 사용은 천안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내 의료원들이 도민의 혈세인 도비로 적자를 메워가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무 추진비와 간소 업무비가 예산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사용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도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천안의료원이 보인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장이 사용한 차량의 모델은 차량 관리 대장에는 G8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 집행부의 답변 자료에는 이보다 훨씬 고가인 G80E인 전기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인사채용 현장 자료에서도 임시직 채용 내역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기에 제출된 자료 전반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더 큰 문제는 공무용 차량의 교체와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자립 경쟁력이 낮고 경영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 취임 4개월 만에 2022년 구입한 공무용 차량이고 주행 거리도 15,000km에 불과한 전기차를 두고 약 9,5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전기차를 렌트 교체하여 원장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적자가 누락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기관장의 권위를 위해 고가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기관에서 15년 이상 노후된 환자 수송 차량은 교체하지 않고 오히려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원장 차량을 우선으로 교체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 차량 운행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다른 의료원과 달리 천안의료원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사적 모임에도 관용 차량이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장의 직무윤리와 공직기강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에서 고가의 공공차량을 구입해 교체하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천안의료원 관련 문제들은 결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일부 직원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외형만 그럴듯하게 바꿔놓고 내부 회계와 인력 운영이 이전보다 더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희생이 아니라 파국을 유해한 착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의 공적 책임, 예산 집행의 투명성, 채용과 계약의 공정성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에 공공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책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공공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각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해주신 답변이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본 의원도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천안의료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질문들이 이 도정질의하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다뤄야 할 사항인지 국회의원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를 기껏 도지사에게 묻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안의료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평하고 투명한 운영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인사채용이라든가 공사 관련 계약 집행, 업무 추진비와 관서 업무비 예산 사용, 공무원 차량 운영 등은 모두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과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재 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성만재입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요원 임시직 채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송요원은 의료원 내에서 환자의 입원, 진료, 검사 시에 침대카나 휠체어를 이동하기 위해 지원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확인 결과 2025년 1월 병동간호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의 인력으로 이송요원 2명을 공개 채용 절차 없이 임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후 3월 26일 이사회에서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이송요원을 정규직으로 증원하였고 4월 정규직 공개 채용을 실시하여 총 6명이 응시자 중 기존 임시직으로 일하던 2명의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시직 채용의 경우에도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최소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이후 실시한 공개 채용 과정 또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관리부서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기 인력 채용을 포함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개 채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원장 회의를 통해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수선공사 집행 및 설계비 산정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확인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진료실 및 검사실 칸막이 공사 등 총 23건의 소규모 수선 공사에서 1억 3,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진료과장 초빙에 따라서 진료실과 검사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유사 공정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소수 업체에게 편중된 점은 예산 집행의 계획성 부족과 분리발주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 그리고 수익계획에 따른 공정성 부족 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1억 1천만 원 규모의 종합건강검진센터 리모델링 공사에서는 설계비로 3,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설계 대가 기준보다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신임 원장이 24년 11월 임용되어서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 의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부서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개선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업무 추진비 및 관서 업무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편성된 예산 5,360만 원 중 58.7%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중 민간 기업에 화환, 선물 등을 제공한 사례는 MOU 체결업체와 지역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 과정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전반에 대하여도 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하반기 조직 운영 및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원장 공무용 차량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천안의료원 공용 차량은 환자 이송용 세대와 구급차 1대, 검진버스 1대, 가정간호 및 건강검진 업무용 차량이 4대, 원장 공용차 1대 등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장 공용 차량이던 아이오닉5 전기차는 2025년 2월 공공의료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방문간호 업무에 사용 중인 소형차가 주사 약제와 멸균품 등 의료물품 적재 및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원장 공용차인 아이오닉5 전기차를 방문 간호팀에 배정하고 원장 차량은 무공해차 도입 의무와 차량 구입비에 어려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의료원과 유사한 수준인 G802 전기차를 장기 렌트 방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량 교체와 차종 선택 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의료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야간 시간대 공용 차량 사용은 의료기관 간 회의와 요양기관 및 노사 간담회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된 것으로 대부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5년 된 환자 이송 차량은 노후와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초부터 운행을 중단하였고 현재 환자 이송은 기존 공용차 2대를 배치하여 환자 이송에는 차질이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용차량 배정과 교체 및 운용에 있어서 업무의 실질적인 필요와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조사하고 위법 부당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등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안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병상 가동률 회복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악화 등 경영 개선이 시급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직 목표를 위해 친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4개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운영에 깊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송만재 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흠 지사님과 성만재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질문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천안의료원에서 드러난 채용 절차 미수준, 수의계약 남용, 그리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은 이러한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15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을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재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도의회의 책무이며 동시에 행정기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곧 도민의 신뢰입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믿음에 보답하는 신뢰받는 충남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